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먹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KF-21 개발 사업 중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보람의 전투기 사업 참가에 대한 입장을 확실시하면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행보와 상대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이슈와는 별개로 2026년 6월까지 완료 목표인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순항 중인데요. 분담금에 관련해 최근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가 8천억 원 안팎 낀 연체 분담금 납부 계획을 다음 달까지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납부일에 대한 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정된 납부기일을 더 늦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에 폴란드 방산대표가 직접 나서서 합류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자 인도네시아 측은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이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로 추측하자면 납부 계획을 알리겠다고 희망 고문을 시킨 다음 6월 말까지 시간을 끌다가 때가 되면 기간 내에 납부가 아닌 임의대로 기간을 연장해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의 진심이었다면 그동안 납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묵묵부답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발표했겠지만 폴란드가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마치 그건 안 된다는 듯이 방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진행한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폴란드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한국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 따르면 분담금 징수를 위해 한국의 전투사령관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하는데요. 6월 납부 계획 통보와는 별개로 한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분담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사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사업 비용 분담금을 적절한 시기 내에 한국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조나 자카르타와의 인터뷰에서 KF-X와 IF-X 프로그램이 방위산업에서 첨단 기술을 숙달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는 IF-X 프로그램을 지속할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가 2022년부터 다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며 단계적으로 PTD 엔지니어와 파일럿 테스트를 보내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뒤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추가 연체금 납부를 장담하고 있으며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미 지불 능력이 없다며 지불금 일부를 판유 등 물건으로 주기로 재협의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를 실망하게 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현지 매체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KF-21 CJ 5호기의 비행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한국과 함께 개발하고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KF-21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이 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IF-X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KF-21 보람의 시제기 및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후 국영항공회사 PTD에서 IF-X 전투기의 예비 부품 일부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일부 언론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두고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대한 분담비를 지급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원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화제가 되었던 폴란드의 합류 소식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폴란드가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하자 한국이 KF-21 프로젝트에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기여를 무시하고 폴란드로 대체할 생각까지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추진 중인 KF-21 전투기 사업에 폴란드가 한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또한 우리와는 상의도 없이 보낸 인도네시아 조종사에 대해서 국내 전투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억지 주장으로 한국까지 찾아간 자신들의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들이 불필요한 인력처럼 버려졌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의 협력 제안을 반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개발뿐만이 아닌 전투기 판매 시장 확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폴란드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안이 꼽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수-57 전투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러시아는 인도네시아에게 수-57 전투기의 공동 생산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뿌리치고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선택한 한국이 폴란드를 바라보는 게 싫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KF-X 프로젝트가 선택받은 것은 축복받은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F-35 구매를 요청했지만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무에게나 자신들의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데요. 당시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F-35를 운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이 불발이 났으며 이에 인도네시아는 차선책으로 F-15 이글2를 판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때 러시아가 자신들은 미국과 달리 당장 자신들의 수-57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동생산 자격을 인도네시아에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밀리터리 메신저는 인도네시아가 수-57 스텔스 전투기 제조에 협력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KF-21 프로젝트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향후 KF-21이 개발을 마치고 전투기 시장에 등장한다면 라팔, F-35 그리고 수-57과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했지만 이 선택 이면에는 한국과의 의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전투기의 기술 이전을 더 원했기에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도네시아와 협력은 300대 이상의 전투기를 판매해야 했기에 이를 위해선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때문에 폴란드가 공동개발 사업에 합류한다면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될 수 있기에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6월 말까지 이해가 될 만한 연체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KF-21 전투기는 CJ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초도 비행을 마쳤으며 5호기는 다음 주 최초 비행에 나서고 현재 조립 중인 6호기의 첫 비행은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 2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에 나섰으며 이는 2000회 이상으로 예정된 총 시험 비행 일정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능력이 검증된 만큼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잘 헤쳐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